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에세이 읽어주는 이교수 마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품 진부화는 계획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업그레이드 많이 하셨죠? 매번 윈도우 프로그램들이 단종될 때마다 과거 윈도우 버전의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지 않는 호환성의 문제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보통 제한적인 호환성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용자들은 기존 사용 중인 버전, 옛날 버전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매년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신모델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자동차 전면의 그릴 디자인을 조금 바꾼다든지 스타일링을 조금 손보는 정도의 소소한 변경을 한 모델들을 매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미 고객들이 과거에 구매했던 옛날 모델들을 도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시장 환경에서 점차 많은 상품들이 아무런 기능이나 품질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사용되고 나서 소모되고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만 매년 이 휴대폰과 3억 대의 컴퓨터가 별다른 고장 없이 멀쩡히 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계획적 진부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계획적 진부화는 기업이 비경제적인 이유로 기존의 상품들을 단절시키거나 단종시키고 새로운 신상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그간 계획적 진부화는 주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자라 같은 패스트패션, 책, 휴대폰, 카메라 등 전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재밌죠? 예전에는 골동품 같은 것들은 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졌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많은 상품들이 판매 초기부터 물리적인 품질이나 성능 같은 것과 무관하게 이미 조기 도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골동품처럼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른바 버건디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버건디 효과는 점차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계획적 진부화에 대한 논의는 1954년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인 브룩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스티븐슨의 주장에 의하면 계획적 진부화란 무엇인가 조금 다르고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조금 더 빨리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적 진부화는 종종 내재된 진부화로도 불리는데요. 제품이 고장나거나 못 써서 바꾸는 게 아니라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상품 전략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적 진부화는 기존 제품보다 디자인이나 품질이 개선된 차세대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기존 상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진부화이든 진부화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장기간 동안 그런 계획적인 진부화가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미국의 사회학자인 갈브레이스는 특히 진부화를 많이 비판을 했는데요. 매년 조금씩 자동차의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이 자동차 회사의 관행은 아주 큰 사회적인 낭비 요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낭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별다른 선택권 없이 너무 불필요하게 자주 구매하게 된다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요, 계획적 진부화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계획적 진부화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나은 기술과 원료, 생산 시설을 가지고 더 오래 쓰지 못하는 제품을 만든다. 이건 현대 마케팅에서 우리가 보기 드물게 목격할 수 있는 아이러니죠. 그렇다면 계획적 진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자, 계획적 진부화의 동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동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점적인 위치 혹은 과점적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진부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서 신상품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재구매를 촉진할 수 있고요. 추가적인 판매와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기업들은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서 창출되는 추가적인 이익이 신상품을 도입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부작용인 신구 상품 간의 시장 장치 문제, 연구개발비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상품들을 그냥 조금만 바꿔도 신상품이 된다면 당연히 계획적 진부화를 선호하게 되겠죠. 둘째, 계획적 진부화는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경쟁 우위 혹은 경쟁사보다 탁월하다는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디자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그 결과 기존에 나왔던 상품의 그 생명은 점점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경쟁의 결과로서 계획적 진부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은 신상품이 중고시장의 중고상품과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진부화를 활용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자동차 같이 내구성이 긴 상품, 오래 쓰는 상품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중고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상품을 내놔도 중고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면 신상품이 안 팔리겠죠. 이런 다소 불편한 경쟁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은 계획적인 진부화를 시행하게 되고요. 새로운 신상품의 도입을 통하여 기존에 판매한 상품과 가치 격차를 확대하면서 중고상품을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중고시장 자체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신상품 시장과 새로 만든 제품이죠. 중고시장이 제공하는 오래된 상품의 가치를 현격하게 다르게 만드는 방법 하나죠. 디자인이 바뀌든 기능이 바뀌든 무엇인가 신상품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상품이 갖고 있는 시장 기회를 보존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기인데요. 빈번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상품 변경을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의 어떤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은 기능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인 요인이죠. 즉, 기업이 진부화를 시행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들의 변덕스러운 구매 행동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계획적 진부화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첫째,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하고 기존의 상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획적 진부화 소식은 아무래도 자기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기존의 마케팅 연구에 의하면요, 재밌는데 미국 내 가정에서 내구재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나 냉장고, 팩스, 전화기 등의 수명은 원래 정해진 기대 수명의 반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냥 폐기돼 버린대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에 소비자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도 하고요.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진부화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면
동일한 상품의 구매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사봐야 또 바뀌니까. 그리고 혹은 진부화를 잘 하지 않는 경쟁 브랜드로 전환을 해서 계획적 진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들, 불편한 문제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둘째, 자, 계획적 진부화는 진정으로 혁신적인 신상품이 시장에 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독과점 상태에 있는 특정 기업들이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능력을,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 매년 팔아먹기 위해서 조금씩만 개선된 새로울 게 없는 제품들을 출시하는 걸 선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것도 없는 기능이 새롭지도 않은 신상품을 사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 경제적인 출혈을 감수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자원 낭비예요. 자원 낭비. 즉 계획적인 진부화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혁신적인 성능이 아닌데도 계속 구매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쓰던 상품들은 결국은 쓰레기가 되거나 리사이클 될 거 아니에요.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받는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문제인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 계획적 진부화는 고객의 지갑을 털어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적인 진부화는 불가피하게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많은 소비자들은 기업의 의도적인 진부화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 상품을 이미 구매해서 갖고 있는 기존 소비자들은요, 기술적인 변화나 유행, 패션으로 등장한 신상품들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델의 변화가 너무 빈번하거나 추가된 기능 역시 별 볼 일이 없으면 크게 신상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통상적인 계획적 진부화와 신상품 출시 전략에 묻혀가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 이것을 기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소비자들이 계획적 진부화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같은 것들은 마케팅 전략에 충실하게 고려되지 않았었는데요. 향후 이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세이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기업이 멀쩡하게 사용 가능한 상품들을 단정시키고 새로운 신상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관행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정답은 계획적 진부화였습니다. 예, 오늘 마케팅 에세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